유학원 자체가 안전되고 안전하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죠? 선택의 폭이 유학원으로서 타오랑아 믿고 오셔도 됩니다. 비교 불가지. 사실 비교. 뭐 네. 우리가 뭐 그동안 아니 사실 이게 인원수적으로 옆에 봤을 때 보면 다른 유학원들은 지금 거의 다 뭐 한 학생이 없죠. 유학생들이기보다는 그냥 학원이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들은 뭐 그동안 오래 했잖아요. 몇 년 그죠. 했었어요. 제가 지금 여기 13년째 일하고 저는 있고요. 15년 넘게 16년째 네. 하고 있고 뭐 그렇기 이 때문에 이제 타오랑가를 사실은 한국에 제일 알리고 이 맞죠. 유학 산업을 만들고 지금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게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시면 이제 편할 수 있는 완전히 상황이죠. 편하죠.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살기도 편해졌잖아요. 많이 네네. 그동안에. 그동안에 여기 이제 한인 업체들이 여러 개 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반찬 가게도 있고요. 저희들이 엄청 좋아하는 반찬 가게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중국집, 그다음에 뭐 양념 통닭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한국 업체들이 이제 음식점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것, 외식 부분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배달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사시는데 그다지 불편을 느끼지 않으실 거예요. 정비소도 있고 헤어드레서도 있고 한국말로 할 수 있는 한국인 업체들이 여러 개 생기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밖에 나가 보시면 막 한국인들이만 보인다든지 그러지는 않아요. 아직도 음, 소수죠, 한국인들이. 그럼요. 저희는 네. 교민들 아까 이제 유학생 집이 150집에 뭐 250명이고 교민들이 100집이 안 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국 슈퍼마켓에 가면 사실은 이제 엄마 아빠 뭐 다 합쳐가지고 한 1000명, 1200명 정도밖에 안 살아요. 전체 타우랑가 인구가 15만 명이라는데 뭐 그럼 0.1%에 1%? 뭐 그 정도도 아니 1%, 1%. 1%. 뭐 그러니까 굉장히 뭐 한국 사람들이 사실 많은 도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 다른 나라에서도 유학을 오냐 이런 얘기 물어보시는데 사실 한국에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1 요때까지는 사실 다른 나라에서 여기 유학을 이렇게 엄마들이 데리고 오는 경우는 굉장히 적어요. 우리 엄마들의 교육열, 우리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관한 그 헌신 이거는 뭐 못 전 세계 따라가죠. 네. 가끔 중국 분들이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수가 굉장히 미미해요. 한 학교에 굉장히. 한 집도 안 되죠. 네네. 10개 학교에 한두 집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많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인터미디어트 이상 그 칼리지로 가면 이게 좀 바뀌어요. 칼리지로 가면 이제 유럽이나 남미나 학생 혼자 오는 애들이 전 세계 그렇죠. 애들이 굉장히 영어를 많아요. 위해서. 타오랑가 모든 칼리지로 가면. 그러니까 사실 한국 아이들 비중이 넘어요. 한국 전 세계에서 오는 유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 많이 있는 데는 오투무타이 칼리지 같은 게 100명이 되는데 한국 아이들 그중에 10명, 15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칼리지에 오는 아이들도 사실 한국 아이들끼리 어울려서 놀거나 뭐 방과 후에 공부 안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뉴질랜드 학교에서 몇 명 안 되는 한국 아이들끼리 그냥 얘기하면서 똑같이 뉴질랜드 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뉴질랜드는 일단 코로나에서는 최고잖아요. 요즘에 네. 뭐 원래 뭐 자연 청정 국가지만 코로나 음. 뭐 올해도 잘 관리되어 있지만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제2, 제3 뭐 유행이 된다고 그래도 뭐 뉴질랜드는 가장 엄격하게 요 안에 있는 사람들 일단 들어오기만 하면 내년에 네. 다시 또 상황이 나빠진다고 그래도 음. 외국인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비 무료, 치료비 다 무료거든요.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학생 의료보험도 있고. 음. 그러니까 사실 뉴질랜드에서는 가장 이런 이제 사람이 살기 편하고 안전하고 일단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예, 거죠.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지금 어머님들이 여기서 아이들하고. 물론 이제 아빠를 못 본다는 그 점이 이제 별론데 그래도 늘 화상 통화 하시니까요. 그리고 뭐 네. 이게 타워랑가가 이게 북섬의 중앙 지역이에요. 그래서 네. 오클랜드도 사실 아침에 가서 저는 점심 먹고 오후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한 2시간 반, 뭐 3시간이니까 일일 생활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음. 지금 뭐 이게 확대를 하면 뭐 로토루아 타우포 이게 200km 안에 타우랑가를 중심으로 놓고 주변 반경 200km 안에 그러니까 차로 가면 한 2시간 정도 거리죠. 그 안에 뉴질랜드 인구의 한 45%가 살아요. 오클랜드, 해밀턴, 로토루아, 타우랑가, 타우포 이렇게 큰 대도시를 보면 그래서 뭐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같이 오셔도 뭐 같이 아이들하고 음. 주말에 방학 때 뭐 여행 다니고 뭐
뭐 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도시죠. 네, 그리고 요즘은 이게 이제 시티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지면서 쇼핑센터도 큰 게 지금 2개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쇼핑 부분에서도 전혀 이제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이 교육 인프라가 굉장히 풍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악, 미술을 배운다든지 스포츠, 골프, 낚시 전부 다 굉장히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세요. 네. 방학 특강 뭐 이게 우리 학원에서도 수업하잖아요. 한국 네. 돌아갔을 때 예. 그쵸. 방학 특강으로 아니 이제 학교 학원 수업 저희가 같은데 이제 보통 방학이 2주예요. 여름 방학은 보통 이제 12월 중순에 끝나서 1월 말까지 보통 1달 반 기간인데 그때 하고 그 2주 방학할 때마다 여기 학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키위 선생님들하고 영어 수업도 하고 기국 준비반으로서 이제 수학 수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뭐 리딩, 라이팅 뭐 그다음에 심지어는 칼리지 학생을 위한 NCA 대비반, 과학, 영어 수업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아이들이 뭐 보통 과학이라든지 다른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기 방학 동안에 수업을 따로 배우러 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알려드리고 있어요. 경제적이라는 건 뭐 어때요? 타우랑가에서 돈이 좀 덜 들어가나요? 오클랜드에? 아무래도 이제 렌트비가 일단은 오클랜드보다 조금 싸고요. 그다음에 식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존적인 이제 생활비라든지 뭐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클랜드보다는 확실히 조금 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식비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물가로 느꼈을 때 한국보다 조금 비싼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여기 막 한국처럼 이렇게 외식을 자주 한다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시다가 보면 생각외로 그렇게 생활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은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뭐 생활 한국 뭐 슈퍼마켓에서 사실 수 있는 물건들도 한국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지금 채팅에 좀 뭐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뭐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데 영어가 그동안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있어서 사춘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뭐 여기 중학생이 되면은 이제 중1학년이 되면 여기는 아직도 인터미디어트 2월 8 학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초등학교 개념이에요. 그래서 7학년, 8학년 2년제 학교로 보통 들어갈 텐데 요 나이 또래 애들도 뉴질랜드 아이들은 사실 사춘기 없이 그냥 네. 밖에 스트레스 없이 밖에서 열심히 뛰어놀고 공부 조금 하고 뭐 이러고 보통 잘하기 때문에 뭐 친구 사귀는 데는 사실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쵸. 그다음에 영어를 좀 못하고 좀 이게 많이 와도 못하고 와도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이런 저희가 학생들은 사실 7, 8학년까지는 초등학교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친절하고요. 다른 아이들한테 대한 관심도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와서 적응하는데 그다지 힘들어하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이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가 안 되더라도 이솔 보충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게 되면 보통 1년 이상 있을 경우에는 말하거나 듣는 데 있어서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 이솔 수업이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서 네. 공부를 안 하고 온 애들 이런 아이들도 뭐 학교에서 다 해줘요. 그래서 특히 이 나이 애들 특히 이제 요 나이 애들이 어학연수를 먼저 하고 학교로 가라 이렇게 절대 말이 안 되는 네네. 얘기예요. 네. 보통 칼리지 중학교 그러니까 뭐 중3, 고1, 고2 이런 아이들도 바로 학교로 갑니다. 학교 안에 왜냐하면 유학생 교육 프로그램, 이솔 프로그램이 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영어 수준에 따라서 이 아이 뭐 특히 이제 칼리지로 가면 영어 수업 시간을 늘리고 수업 시간표를 짜거든요. 우리 대학교처럼 수강 시간표를 짤 때 영어가 부족한 애들은 하루에 영어 수업을 2교시 넣는다. 영어가 좀 되면 1교시를 넣는다. 하루에 1교시만 넣는다. 그래서 시간표를 짜는데 학교 안에서 대부분 다 흡수해서 학교 안에서 하기 때문에 따로 어학연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에 가도 뭐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 영어 실력 그 흡수력 뭐 향상 이게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걸 굳이 바깥에 빼서 따로 영어만 따로 공부하는 건 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단기 연수 요로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올해는 11월에 입국이 좀 힘들고 2월 뭐 입국은 아마 올해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교육부에서 보면 빠르면 이제 내년 1월부터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1월은 여기 학교가 방학이고요. 2월 1일 날 보통 학교가 개학하기 때문에 단기로 와서 요 기간에 1월 달에 뭐 이렇게 할 것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7, 8월 겨울방학 그죠. 2주를 끼고 한국에서 여름방학인데 그때 음. 그 이제 7, 8월에 이제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방학이 2주 있어요. 이제 고 2주 하고 그다음에 그 2주를 일단 여기 YMCA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방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키위 아이들, 그러니까 저희가 키위 아이들이라는 건 여기 뉴질랜드 아이들을 이제 가르쳐서 저희가 보통 키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걔들이 방학 동안에 이제 부모님이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 얘들을 맡아주는 시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뭐 YMCA라든지 학교 이제 그런 위탁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아이들 단기로 오는 아이들도 2주를 집어넣고 거기서 수업을 받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이제 학교로 들어가서 4주를 학교 수업을 보통 받고 그러니까 보통 6주라든지 10주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단기로 오시는 경우는 있죠. 그 네. 결론적으로 1, 네. 2월에는 좀 단기가 힘들 것 같고요. 7, 그쵸. 8월 한국 네. 여름방학 한 달 정도 이용하시겠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사실 네. 단기는 교육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냥 네. 여행 와서 놀다 가는 개념이거든요. 네. 뉴질랜드에서 보면. 그래서 교육적인 뭐 어학 연수 효과는 사실은 좀 굉장히 적을 것 같고요. 집은 지금 이제 앤드류 선생님이 지금 뭐 문자로도 답을 줬네요. 6개월짜리는 별로 아니고 1년 고정 기간을 한 뒤에 6개월 추가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으로는 보통 요즘 피리어딕으로 뭐 이렇게 내가 들락날락 할 때 미리 얘기만 하면 들락날락 하자 이렇게 하는 계약은 별로 없고 다 대부분 1년 고정 계약을 먼저 하고 6개월 추가 연장하는 거는 대부분 가능합니다. 뭐 1년 단위로 보통 하든지 그래서 초기에는 1년짜리를 먼저 하는 게 보통 유학 기간들은 최소 1년에서 최소 1년인데 1년 만에 끝나고 가시는 집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1년 계획하고 오시는 집이 10집 중에 한두 집 정도는 되시는데 대부분 그 집들도 대부분 연장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2년을 좀 일단은 요즘 세대는 평균 한 2년. 그렇죠. 학교에서도 그걸 제일 권장해 드려요. 왜냐하면 1년을 하시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듣고 말하는 게 좀 편해져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느끼시기에 여기서 1년만 더 하면 굉장히 많이 늘겠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서 2년으로 다시 연장을 하시는 거죠. 2년을 하고 가시게 되면 1년 했을 때보다 이걸 잊어버리는 속도가 훨씬 더 줄어들어요. 더 좀 탄탄하게 영어를 하고 가신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6개월 단위로 오신다거나 3개월 단위로 오신다면은 적어도 1년은 하시라 그러고 1년 하시면 보통 한 2년까지는 하고 가시라고 얘기를 드리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받는 피드백이 다르더라고요. 가신 어머님들한테. 2년 하면은 거의 뉴질랜드 아이들하고 거의 비슷해진다 이렇게 네, 그리고 1년이면은 뭐 그러니까 말하고 듣는 거는 뭐 비슷해진다고 보고 1년이면 네, 2년이면 읽기하고 네, 쓰기가 문제잖아요. 네, 읽기하고 쓰기 그게 좀 더 부분이 좀 돼야 탄탄해지는 거죠. 한국으로 가도 영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오래 갖고 음, 있게 되겠죠. 한국에서 책을 읽는 습관이라든가 그렇죠. 뭐 예, 글 쓰는 것들 일단 틀을 좀 잡아놔야. 그래서 요즘은 한 2년, 3년 뭐 이 네. 정도 보통 대부분이 초등학교 경우 저희 거의 평균적으로 다 2년 이상은 있으시는 것 2년 같아요. 학교. 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스포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저 뭐야 앤드류 쌤이 답변을 드릴게요. 저 뭐 채팅으로.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준비 단계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준비 단계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준비 단계 어디지? 준비 단계 부분에서 얘기할게. 준비 단계는 사실은 뭐 별로 많지는 않은데 네. 준비 단계에서는 서류 준비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선생님? 그냥
단순한 거 말고 큰 걸로 갑시다. 저희가 일단은 발표가 공식적으로 교육부에서 이제 내년에 언제부터 받겠다고 나오게 되면 보통 이 사람들이 2개월이나 3개월 전에는 저희들한테 그런 노티스를 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그 정하신 학교에 지금 뭐 보통 가입학 허가서를 받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치금을 보통 내서 그 자리를 이제 확정을 해 놓는 거죠. 안 그러면 그 자리를 다른 아이에게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치금을 낸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그 교육부에서 언제부터 입국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학비를 총 납부하시고 그 영수증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자 수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자 수속을 하시면서 신체 검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네. 계속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학교 네. 입학 허가서 받고 학교를 송금하고 영수증 받은 뒤에 네. 그다음에 뭐 뉴질랜드로 지금 보내실 거 있으면 해운 회사를 통해서 뉴질랜드 우리 유학원 주소로 먼저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텝 8번 8단계에서는 신체 검사 같은 거를 좀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비자 신청을 준비를 해요. 이게 한국 출국하기 늦어도 2달 전에는 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네. 그 신체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혹시 지병이 있으시거나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미리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조금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거 좀 그 설명을 다음에 해주시죠. 이제 이제 신체 검사를 받으시게 되면은 병원에서 주는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도 이제 저한테 같이 보내주시고요. 보통 제가 비자 수속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뭐 여권이라든지 여권하고 그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해요. 영문으로. 그래서 그거를 하나 떼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비자 수속을 들어가서 비자를 받으시고 나면 그 비자를 받으시기까지 기간이 보통 1달이 소요가 돼요. 근데 혹시나 지병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 기간이 2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비자 수속을 저희가 이제 입국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가능한 한 빨리 비자 수속과 신체 검사 수속이 빨리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특히 또 신체 검사할 때 또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철분제 같은 것도 좀 챙겨서 드시고 가서 검사를 하시고 혈압약 드시면은 꼭 체크해가지고 혈압약도 잘 드시고 뭐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다든지 이러면 이제 약을 먹고 가서 하시면 이제 혈액 검사 결과들이 이제 잘 나오니까 재검 나오는 게 적어져요. 그러면은 훨씬 빨리 비자를 받으실 수 있죠. 일단 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자가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보통 그 전에 항공권을 구입을 하시죠. 넉넉하게 시간을 계산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게 모든 게 다 되고 이제 출국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도착하시게 되면 저희가 오클랜드 공항으로 저희 직원이 모시러 가서 타오랑아로 모시고 오시게 되는 거죠. 네. 나머지 이런 뭐 준비 사항이라든가 준비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각 가족별로요 이메일로 드리고 또 카톡 다 연결돼 있으니까 전화로 다시 한번 천천히 차근차근 또 저희들이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기 기본적인 것들은 뭐 순서만 조금 아시고 계시면 저희들이 다 개별적으로 왜냐하면 다 개인별로 원하시는 게 다르고 다 상황이 다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 다 개별적으로 다 설명드릴 거예요. 크게 보면 한국 이제 뉴질랜드 네. 입국 가능한 날짜가 발표되면 3개월 전에는 학교를 학비 보내고 비자 신청 준비해서 출국하기 2달 전부터는 작업하고 그때 뉴질랜드에 있는 저희들하고 연락하면서 렌트집도 이제 찾아보시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비자를 이민성에서 받아가지고 뉴질랜드로 출국. 아까 비자 수속 때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이제 잔고 증명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 1년에 그거를 이제 잔고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 가족 기준이면 한 3,0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3,000만 원을 한국은행에 가시면은 영문으로 잔고를 떼주세요. 그거 떼셔서 그냥 저한테 주시기만 하면 비자 수속을 할 수 있고요. 그러고 나시면은 돈은 뭐 자유자재로 얼마든지 쓰실 수 있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잔고만 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을 거예요. 원장님, 네, 뭐 질문하실 분들 혹시 있나요? 네. 아이가 작고 12월생이라 전학년 낮춰 들어가면 한국 시과 연기 학년 어떻게 되나요? 한국의 나이에 맞춰 들어가면 되고. 누구 뭐 학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나 진호 진서 진호 진선에 그게 누구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질문이 예. 그 앞에 있었잖아. 진호 진호 진서. 진선 있었는데. 있었는데. 네, 진호 진서 엄마예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12년생 12월인데요. 큰아이가 12년생. 있었죠. 음. 15년 12년 진호가 12월생. 네. 네. 예. 네. 둘째는 크게 신경이 안 쓰이는데 첫째가 한국 학교에서도 굉장히 제일 작거든요. 그래서 좀 학년을 낮춰 들어가는 게 나은 건지 그러면 한국 들어올 때 그러면 원래 학년으로 다시 컴백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요. 학년을 낮추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2012년 12월생들은 내년 2월에 입학한다고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살이 안 됐으니까 9살이죠. 9살 막 넘었으니까 네. 이어 5가 되거든요. 내년에. 네. 네네. 그러니까 한국으로 초등학교 4학년들이죠. 그러니까 네네. 굳이 학년을 낮출 필요는 없고요. 요 나이에. 여기 나라 애들 조그만 애들도 많아요. 키가 작은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 나이대로 일단 들어가는 게 좋고요. 12월생이면은요. 거기서 나이가 딱 중간이 돼요. 왜냐하면 아, 뉴질랜드 아이들은 3월생까지도 같은 학년으로 들어가요. 예전 한국 방식으로 예. 예. 4월생부터 3월생을 보통 1년 그 한 학년으로 묶어요. 그러니까 12월생 밑에 더 어린 애들이 1월생, 2월생, 3월생들도 있어요. 그 네. 학년에. 그러니까 제대로 학년 입학해도 되고요. 네. 지금 이제 뉴질랜드에서 학교를 다니다 한국으로 갔을 때 제대로 학년을 인정받느냐 이런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보통 이제 뉴질랜드하고 한국하고 학제가 다르잖아요. 학년이 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딱 맞지는 않아요. 뉴질랜드가 1년 더 높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재학증명서를 갖고 갈 때는 한국에서 빠진 학년의 해를 가지고 와요. 언제 입학해서 언제까지 다녔다. 2년 다녔다. 2022년에 입학해서 2023년 말까지 2년을 다녔다는 재학증명서를 갖고 가면 한국에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한국 학교에서 빠지고 유학 간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22년하고 2023년에 한국 학년을 빠졌잖아요. 그러면 요 뉴질랜드 학교에 다녔다는 증명서 가지고 그 학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두 개 학년을 건너뛰고 그 다음 학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학교들은 대부분 다 모든 학교가 해외 학력 인증 학교거든요. 그래서 여기 학교에서 한국 학교 빠진 기간을 여기 학교에 다녔다라는 증명서만 갖고 가면 뭐 학년 유예 없이 바로 재학년으로 들어갑니다. 네. 지금 코로나 뭐 지금 입국할 때 뭐 코로나 예방 접종이나 뭐 기본 접종 모두 해야 하나요? 아직은 이게 안 나왔어요. 일단은 뉴질랜드 오실 때 아이들의 뭐 한국에서 맞는 예방 접종은 대부분 다 맞으셔야 되고요. 뭐 파상풍 뭐 있죠? DPT나 뭐 DPT, 이런 거 아이들 나이에 맞는 예방 접종 증명서까지도 이제 나중에 달라는 학교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 기본적인 영문으로. 예방 접종은 뭐 일단은 다 맞추고 증명서를 준비를 해야 되고 코로나 그다음에 아마 검사는 코로나 검사를 하고 오라고 하지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올해 말까지는 여기 나라 국민들을 전부 예방 접종을 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 허가서 같은 거를 아마 요구하지 않을까. 네.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제 어떻게 될 거냐는 아직 정부 발표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트래블 버블이라고 해서 아무 검사도 필요 없고 뭐 예방 접종도 뭐 증명서도 필요 없고 그냥 오고 가고 합니다. 그냥 평상시 옛날처럼. 만약에 이제 아시아 국가로 이제 국경이 열린다. 뭐 싱가포르가 일단 제일 먼저 생각이 나올 텐데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이 이제 호주와 그러니까 뉴질랜드하고 트래블 버블로 할 거냐 아니면 유학생 입국 허용할 거냐는 것도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입국 허용할 때 두 가지잖아요.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냐, 음성 결과서가 필요하냐. 현재는
그 테스트를 봐서 음성 결과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들어오는 뉴질랜드 사람이나 한국으로 들어가는 한국 사람이나 각 나라에서는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국경 개방 열릴 때 각 정부에서 각 나라에서 어떤 걸 요구할 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이 또 뭐가 있죠? 이게 예방접종은 다 맞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년에 한 명은 12년 8월생이고 09년 9월생 입학을 하는. 지금 이제 그러면 5학년하고 요거는 네, 09년이면 내년 8학년이 되겠네요.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들은 여기 인터미디어트 2학 8학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초등학교 내년에 5학년 12년 8월생이면은 내년 9살이 넘으니까 5학년. Year 5가 돼요. 한국 네. 초등학교 4학년들은 여기 오면 Year 5가 돼요. 한 학년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저런 경우에는 저희가 인터를 먼저 지정을 하고요. 그 인터 근처에 있는 프라이머리 학교를 지정해 드려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이들을 내려주실 때 불편함이 없게끔 동선을 짧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중학교 입학을 하지 않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오는 경우에 한국 중학교는 어떻게 하고 와야 되느냐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데, 보통 이제 초등학교 이게 마찬가지, 이게 해당 교육청이나 해당 중학교에 가셔서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을 그 학교로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미리 등록을 해놓고 사실은 등교하지 않고 1년 동안 외국 학교에 다녔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외국 학교에 다녔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한국 학교로 들어올 때 무슨 시험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 외국 학교 1년치 성적표만 갖고도 바로 중2로 들어갈 거냐, 이런 부분은 그 해당 학교에다가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학교에 등록하고 정원외 유학으로 인한 정원외 관리 학생, 발음이 좀 안 좋은데 그쪽으로 이제 아이를 이제 넘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유학하고 다시 증명서를 가지고 학교로 가면 중학교 1학년은 외국에서 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으로 들어와라. 들어오는 대신에 국영수 사과 형식적인 시험은 좀 보고 들어와라.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뭐 지금 이제 채팅으로 질문하는 건 앤드류 쌤이 답변하실 거고요. 뭐 다른 뭐 질문 뭐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저희들이 혹시 가디언으로 학생만 보내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만약에 계시게 되면 저희가 가디언 유학에 대해서도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누구 있나요? 근데 안 계시지 안 않을 것 계시면은 같은데. 다음에 네. 저 한국에서는 맞벌이라 네. 학원을 저녁까지 보내고 있어요. 아이는 어리지만. 잘 들리시나요? 네. 동훈이네. 네, 한국에서는 6시까지 학원을 쭉 돌리고 있는데 이제 유학 가서는 어떤 생활을 보통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방과 후에 학교 스포츠 활동이랑 뭐 다른 스포츠를 많이 하고 싶기는 한데 보통 학교 끝나고 나서 뭐 하나 정도 하는지 아니면 몇 개를 더 하시는지 분위기가 궁금해요. 우연이가 몇 학년이 되죠, 내년에? 우연히 내년에 2월 4로 들어가요. Year 4. 초등학교 4 네. Year 4. Year 4라면 뭐 방과 활동부터 조금 네, 너무 저희가 할 수 있는 보통 남자아이들. 사실 이 초등학교는 딱 정해져 있어요. 9시에서 3시 되면은 모든 학과 과정이 끝나요. 근데 이제 보통 3시에 끝나고 어머님들이 아이들 좀 뭐 간식 같은 거 먹이고 나서 4시부터는 학원 수업을 사실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속이 붙더라고요. 영어 여기 이제 아카데미에 와가지고 여기 기존에 계신 키위 선생님들한테 영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보충으로 수업을 듣게 될 때 아이들이 이게 늘어나는 속도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보통 4학년일 경우에 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의 가외 수업이라든지 아카데미 그 영어 수업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를 보통 한 2개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하키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영이라든지 축구, 농구 이런 거 뭐 반에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소속돼 가지고 그 학교 팀으로서 움직이기도 하고요. 또는
클럽에 소속이 되기도 해요. 보통 일주일에 2번 정도의 그 한 스포츠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만약에 내가 2개를 선택하면 일주일에 4번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보통 팀 경기가 있고요. 보통 주중에 저녁에 보통 그 프랙티스라고 해갖고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기를 배우기도 하고 이제 다른 뭐 음악 같은 거 또는 그러니까 음악으로 친다면은 예를 들면 뭐 바이올린이라든지 보통 피아노 같은 걸 배우고요. 그 다음에 미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좀 바쁘다고 보시면 돼요. 4시에서 6시 사이에는 거의 대부분 가외 활동을 하고 나서 6시 넘어가면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아이들 숙제라든지 이런 부분 도와주고요. 보통 8시쯤 되면 이제 애들이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 먹고 이제 숙제하고. 도연이네 네. 동생이 나무인가요? 네, 맞아요. 네. 아그니. 그 둘째 유치원 같은 애 이제 네. 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 유치원 아이들은 뭐 수영이나 아주 뭐 유치원에 이제 뭐 이렇게 가게 되면 보통 거기도 마찬가지로 9시부터 3시까지 있거든요. 보통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뭐 1시까지는 무료고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씩 하루에 보통 돈을 일주일에 내는데 20시간 무료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이. 이제 하루에 2시간씩 돈을 더 이제 추가를 내서 30시간을 네. 맡긴다고 봤을 때는 뭐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아직은 뭐 어려서 그렇게 많은 뭐 둘째 같은 경우는 뭐 할 일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수영하고 뭐 밖에서 놀고 공원 놀이터에서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둘째는. 예, 근데 이제 이어 4학년 정도가 되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죠. 저학년보다는 훨씬 많아요. 훨씬 여기 많죠. 1학년에서 3학년보다는 4학년부터는 옵션이 많아져요. 학교 스포츠 저- 팀도 좀 이제 요 네. 학년들부터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엄마가 엄청 부지런해야 됩니다. 엄마가 굉장히 바빠. 뭐 로드 매니저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 택시 드라이버. 매니저 역할을. 그러면 음. 큰아이를 제가 픽업을 해줘야 되니까 둘째는 사실 어디 다니기 힘들고 계속 둘째는 쫓아다녀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아이들 그렇죠. 이제 기다리는 상황에서 둘째는 보통 옆에서 그림을 그리게 한다든지 그 사이에 엄마하고 이제 놀이터에 놀이터에 가서 간다든지 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네. 예를 들어 축구하러 간다고 그러면 그 옆에서 같이 놀아도 공놀이 되고 하고요. 뭐 예. 놀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네. 여러 가지들 그 이제 엄마들이 그 사이에 아이 내려주고 시장 봤다가 다시 와서 픽업하고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 네. 그렇게들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아니, 별 말씀을요. 지금 새로 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좀 뭐야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옆에 말로 하셔도 되고요. 옆에 네. 채팅창 이용하셔도 됩니다. 3학년 민준이네 집은 아, 네네. 아, 제가 지금 예, 그 말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아, 저 이제 들어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혹시 그 다른 분들 질문이 중복될 수 있는데 네, 네. 저희는 네 가족이거든요. 네. 아, 아버님도 같이 들어오시나 봐요. 네네네. 네, 만약에 저도 같이 하고 싶은데 지금 그 아내는 그 어학연수로 들어오고 네, 음, 저는 가디언으로 들어오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네, 한 좀 대략 한 어느 정도 드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아이들 학비, 아내 어학연수비, 그리고 집세, 그리고 생활비까지 하면 거의 대략 1년에 제가 1년 예산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아이가 네. 한 명인가요? 아이가 2명이라고 명입니다. 그랬죠. 아이가 3학년, 5학년 됩니다. 내년에. 그러면은 초등학교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학비 들어가고요. 일단은 아이들이.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생활비는 한 달에 한 450만 원 정도 예상하세요. 월세로 집이 한 200만 원, 생활비 250만 원. 그래서 그러니까 월세까지 포함인가요? 네, 네. 월세 포함해서 월세 200만 원, 생활비 250만 원. 그래서 450만 원 네네네. 월. 그 다음에 엄마가 랭귀지 스쿨 뭐 1년 내내 다니실 건지 아니면은 한 6개월 정도만 다니실 건지에 따라 틀린데 6개월이면은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1년 내내 한다면 1년 아이들하고. 내내 한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면 될 거예요. 그 랭귀지 스쿨도 9시부터 1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그것만 해도 학생 비자가 나와요. 엄마가. 네네네.
그러니까 주 20시간만 딱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싼 데는 한 300불 내외가 되죠. 주당 200. 250불씩 하면은 네. 20만 원씩 뭐 45주면 한 900만 원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9시부터 3시까지 하는 비싼 또 랭귀지 스쿨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이 괜찮겠네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30만 원씩이면은 한 1,300만 원 정도짜리도 있고 그러네요. 3, 4 네네. 그렇게 하고 또 그게 이제 학비고 다음에 이제 자동차하고 살림살이 사는 게 필요할 거예요. 초기에. 그래서 그걸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 귀국하실 때는 뭐 다 팔고 거기서 뭐 가실 수 한 있으니까 5, 60% 이상도 그쵸. 60% 정도 이상 보시는 것 같아요. 받고 이게 1년 다 후에. 파니까 네. 2천만 원어치 샀다 그러면 가실 때는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은 또 가져가시니까 뭐 네. 이렇게 네. 고정 초기에 들어갑니다. 그 저희가 그러면 언제부터 그 신청을 시작해야 되죠? 준비를 내년에 가려면? 지금쯤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부터 좀 이미 뭐 한 20여 집 이상이 내년도에 올 거다라고 예상하고 각 학교에 자리를 잡고 계세요. 지금 네네. 하실 일은 그러니까 저랑 뭐 아무래도 개인톡 요거 끝나고 나서 전화나 문자 통화하면서 저희들이 서류를 뭐 신청서하고 여권서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학교 이렇게 추천해드리면서 학교를 먼저 선정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다가 입학허가서를 받고 자리를 먼저 잡아놓고 확실하게 언제 입국 가능하다라는 게 나오면 한국 출국하기 3개월 전부터 학비 내고 비자 내고 이런 작업들을 할 겁니다. 네. 저희가 그 여기 한국 상황에서는 그 아까 말씀하시기로 주사를 맞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직은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렇구나. 예. 네, 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느냐 아니면은 음성 결과서가 필요하냐 이 두 가지인데 네. 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네네네. 음. 지금 저희 그 동료가 그 갔다 와서 아주 너무 좋았다고. 누구네 그 집이에요? 황병현이라고. 누구요? 황병현이라고. 병현이요? 네. 황병현? 조병현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아니고 아빠입니다. 황병현? 황병현? 엄마랑 애 둘이랑 같이 갔다 왔어요. 음, 엄마는 아직 그 이제 귀국한다고 하던데. 민서 누구? 송현수 씨. 송이 거기가 황미나잖아. 황민아 아직 계세요. 이제 곧 가실 거예요. 네, 그 가족입니다. 그 가족. 네. 그러군요. 너무 친한 잘 동생이요. 지내다가 가시는 네. 완전 모범 가족이죠. 아주 뭐 여기 뭐 1000% 즐기시고 가시는. 네. 그리고 너무 아빠는 내년에 좋아하고. 다시 오실 텐데 그쪽 네. 집도 보고 아빠가 싶어요. 내년에 애들 데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네. 그래요? 네, 네. 그럴 겁니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원래는 그럴 뭐- 계획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일찍 네. 가시죠. 너무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좋아하십니다. 여기 네, 오시면. 오시면요. 특히 네. 아버님하고 같이 오시면 다들 너무 좋아하시죠. 아버님 없어도 뭐 더 좋아하는 엄마들도 계세요. 그건 그래요. 밥 그 안 제가 시키니까. 그 직장에 지금 계획을 아직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아내하고 휴직을 하고 이제 가면 가게 되면 바로 연락을 드릴게요. 그 일정이 바로 네, 나오면. 그러십시오. 예, 이제 네네. 뭐 카톡도 연결이 돼 있을 테고 네네. 이러니까 저랑 이제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네. 차근차근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안내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 양 사장님 말대로 학교를 정하시고 자리를 확보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확보를 안 해 놓으시면 연말에 가면은 만약에 이게 문이 열렸을 때 이미 다른 분들이 자리 확보를 하고 계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학교를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돈이 소요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저희가 뭐 가입학 허가서를 받아 놓는 단계고 그다음에 뭐 예치금을 내더라도 나중에 취소를 하게 돼도 다 전액 환불이 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담 가지 마시고 일단은 학교 선정이 제일 우선이 된다고 봅니다. 네. 뭐 아직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학교 이제 2학기 예. 수업이 시작되니까 뭐 5월 달에는 이제 저랑 얘기하면서 한국 직장도 어떻게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결정이 되면 여기 학교에다 예약만 해놓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군요. 직장 상황에 따라 취소가 되면. 네, 뭐 네. 코로나 뭐 미리 돈 내는 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돈 내진 않아요. 예년은 좀 네네.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 미리 돈 내는 거 없습니다.
예, 지금도 안 아, 내나요? 요즘은 안 내죠. 내는 걸로? 요즘은. 그러면 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월 달에 이제 그 아이 학기가 시작되나요? 네. 그러면 이제 국경이 열린다 그러면 저희들 가장 큰 바람은 1월부터 열려서 1월 달에 와서 2, 3주 정도 준비하시고 2월 1일 날, 1월 30일이 월요일인데 그때나 뭐 2월 1일이나 이때부터 새학기 때부터는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좀 입학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들 예. 기다리고 있죠. 학교에서도 못 기다리고 빠지고 있어요. 못 빠집니다 저희들 작년부터. 음. 다른 집들도 저 질문하시죠. 뭐 카톡으로도 계속 예, 질문하시는 것 다들 같은데. 개인적인 질문도 괜찮습니다. 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유 네. 그러면 여러 개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내년에 저희는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네. 네. 2월에 졸업을 하면 제가 학교를 봤더니 대부분 2월 초에 학기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 맞아요. 날짜를 못 맞출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초등학교 졸업식을 하고 가면 네. 아마 2월 중순 이렇게 되면 그때의 입학 절차는 어느 학기로, 그러니까 4월이 되는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보통 2월 그래서 20일 날 전후로 해서 2월 말에 입국하시는 집도 있어요. 2, 3주 뒤에 사실 학교 개학하고 난 뒤에 오시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학교의 학비는 매 주당 내게 돼 있거든요. 원래 이제 텀 1 1학기는 11주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입학하는 날짜를 조금 뒤로 딜레이 해 놓아요. 그러니까 뭐 2월 20일부터 학교를 다니겠다. 그러면 처음에 1주, 2주는 학비를 안 내고 입학하는 날부터 연말까지 학비 계산해서 내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 자리를 만들어 놓고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날부터 학비를 내고 이제 학교 입학하면 됩니다. 학교 수업도요. 이게 앞에를 내가 못 들었다고 들어가가지고 힘들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게 토픽별로 수업을 하고 있고 그룹별로 수업을 하기 있기 때문에 자기 레벨에 맞는 그룹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전혀 중간에 들어가도 하나도 어색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뭐 않죠. 학기 초니까 네. 사실은 뭐 그때는 수업하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에 1주, 2주, 3주 이 정도는 뭐 네. 학교 담임 선생님하고 새로 짜진 새로운 반에서 서로 아이들끼리 서로 인사하고 여러 가지 팀 빌딩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친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학습적으로 조금 뭐 걱정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2월 말이나 3월 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 그런 이유 상황이죠. 때문에. 초등학교 네. 6학년 졸업식까지 하고 오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예, 네. 아니, 다른 분들 질문하실 것 같은데 말하는 동안 까먹었어요. 생각해 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틈에 기억났어요. 네. 일단은 1년을 계획을 하고 가는데 네. 아이가 아무래도 중학생이 되니까 어쩌면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을 원할 수도 있겠다. 3년간을 그곳에서 보내는 것을. 네. 그런데 일단은 아이도 일단은 1년만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학교를 1년 정도를 계획하고 입국을 한 후에 네. 그 다음 해에 이 아이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그 학교에 계속 다니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점에 다시 한번 뭐라 그래야 되지? 계약을 연장한다고 해야 되나 학교에? 보통은 요때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9월에 원래는 여기 모든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한국에 가서 코엑스에서 박람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 보통 이제 현재 다니고 있는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다니고 있는 친구들한테 최소 늦어도 8월, 9월 정도 되면 내년에 계속 유학 연장하실 겁니까? 귀국하실 겁니까? 좀 물어봐요. 그럴 때 이제 미리 나는 이제 벌써 3년 계획한 거 됐으니까 나는 올해 갑니다라는 분들은 이제 별 의미가 문제가 없는데 사실 연말까지 11월, 12월까지도 사실 갈까 말까 고민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아요. 일단은 최대한 학교에서 기다려줍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 위주로 내가 있겠다, 귀국하겠다라는 걸 최대한 늦게까지는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늦어도 한 10월? 그죠. 10월 정도에는 아마 결정을 해줘야 그 다음에 내가 빠지면 그 다음에 오는 아이들로 채워져야 되거든요. 한 교실에 한 명씩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8학년으로 분명히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 그 9학년 원서를 내는 것 칼리지는,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칼리지 들어갈 때 어머님들이 보통 원서를 1개나 2개 정도를 다른 학교에 써 놓으세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준사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1년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또 준사립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보통 입학 결정이 언제쯤 나냐 하면은 6월에서 7월에 사실 인터뷰를 하고 입학 결정이 나기도 해요. 그쵸? 근데 뭐 이제 공립학교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사실 늦게 해도 11월 뭐 예를 들어 11월에 결정한다고 그래도 칼리지에는 공립 칼리지도 좋고 자리가 뭐 초등학교보다는 학교들이 크니까 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좀 늦게 결정하고 연장하는데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사립학교나 뭐 준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가 작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빨리 또 안 차는 될 수는 경우들이 있죠. 있지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리는 있습니다. 늦게 그러면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단 학교가 공립학교는 큰 학교들이고 사립학교들은 일단은 사립학교는 작아요. ACG 타우랑가는 한 학년에 한 교실이고 15명 정도밖에 안 다녀요. 작은 학교죠. 한 학년에 한 반 15명. 예. 아니면 많으면 2반이에요. 7, 8, 9는 2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준사립학교는 네. 아쿠아이나스 칼리지하고 베들레헴인데 종교재단에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종교 수업이 필수입니다. 이쪽은 크리스찬이고 이쪽은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4개 반, 여기는 6개 반 기준이거든요. 여기가 아쿠아니스고 여기가 아쿠아니스. 베들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교실에 한 명씩만 한국 아이들이 들어간다고 볼 때는 숫자가 굉장히 적죠. 대신 이제 공립학교로 가면 최소 15개 이상 학급이 있어요. 한 학년에. 그러니까 이제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작으면서 준사립, 사립은 유학 첫 해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아이들 적응하는 거나 아이들이 일단 2, 3년 때 다 영어 레벨이 다 이만큼 올라가 있는 수준에서 내가 아주 낮게 들어가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아이들 사교육이나 공부 따라가기가. 공립학교는 사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성적이 폭이 넓잖아요. 아이들이 많다 보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아이들도 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 레벨이 갭이 많죠. 많죠. 그래서 이제 첫 해는 그리고 두 번째 때는 이제 좀 작은 학교면서 어느 이제 작은 학교에 가더라도 아이들이 뭐 영어 수업, 그러니까 모든 수업을 따라가는 정도의 준비가 돼 있다고 보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작은 학교들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죠. 어느 이제 특정 동네 또는 뭐 특정 뭐 사립학교는 완전히 좀 학비도 비싸죠. 좀 비싸. 2,500만 원, 2,300만 원 정도 되니까 뭐 그런 데로 좀 골라서 가는 경우도 있겠죠. 아무래도 아카데믹 공부하는 쪽으로 좀 집중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보면. 대신에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스트리밍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따로 모아요. 공립학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레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안 가는 애들부터 최고 공부 잘하는 애들을 따로 반 편성을 해요. 5월반이 있다는 거죠. 영어, 수학, 예. 과학, 5월반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요 애들은 또 공립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약간씩 좀 틀린 점은 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해가 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우리가 너무 좀 쉽게 좀 길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그런 거는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저희들이 이게, 천천히 이게 다 해드릴게요. 전반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는 그죠? 네. 또 뭐 다른 분들 계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아까 우리가 이제 거의 뭐 이제 시간이 뭐 다 됐네요. 돼가는데 2시간. 우리가 일단 뭐 줌은 뭐 한 3시간 해놨기 때문에 아직 뭐 끊어지진 않습니다. 여기 좀 2시간 네. 지나도 계속 연결이 돼 있을 거고요. 아마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막 학교 선정을 시작한 가족도 있고 지금 타우랑가를 막 이제 알고 시작하는 분도 계신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지금 아마 올해나 내년이나 어떤 다른 나라에서 어떤 코로나 상황으로 비상 상황 뭐 아주 뭐 심각해진다고 그래도 사실 뉴질랜드만큼 안전한 곳이 없죠. 안전하고 그다음에 아시안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없고 평화롭게 좀 또 친절한 사람들이랑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사는 나라라. 그 중에서도 타우랑가는 날씨가 가장 좋고 외국인들한테 개방적이고 굉장히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산다. 뭐 날씨만큼 날씨가 온화하니까 남섬은 좀 추우니까 좀 사람들도 좀 오르락내리락한 애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1년 내내 이렇게 좀 화창한 날씨고 따뜻하기 때문에 사람들 성격도 좀 온화하고 좀 온순하다고 이렇게 제 생각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안전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코로나 뭐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대도시가 5대 도시거든요. 그래서 병원이나 메디컬 센터나 아이들이 아파도 금방 집 앞에서 바로바로 치료할 수 있는 선진 의료 시스템 다 잘 돼 있고 또 무료로 되는 것들도 많죠. 아까 사고나 상해로 인한 부상은 다 무료로 해주고 의료 보험도 갖고 계실 테니까 병원 이용에 불편하지 않고 또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제 그쵸. 생활 기반 시설도 다 잘 돼 있어요. 잘 돼 충분히. 있을 그러니까 많은 게 아니고 필요한 만큼만 딱 있어요. 그래서 사실 넘치지 않는 거죠. 그쵸. 사실은 네. 아주 우리가 생활을 미니멀까지 줄이진 않고요. 네. 조금 뉴질랜드에 왔으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먹고 잘 먹고 건강하고 물 공기 깨끗한 데서 뭐 1, 2년, 2년, 2, 3년 정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한국으로 가기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좋은 점은 우리 타우랑가 유학원이 예. 여기 현지에 있으면서 음, 모든 정착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가시는 그날까지 다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돈은 한 번 받는데요. 서비스는 한 10년까지도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얘기하면 10년째 받으시는 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뉴질랜드에 오시면 이제 유학원에 돈을 한번 딱 주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주로 1년 동안 일이 굉장히 드라마가 많아요. 여러 네.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있고 학교 상담, 병원 다니고 뭐 모든 일들을 다 유학원 직원들이 하고 2년 차, 3년 차 되면 그 양은 좀 줄어들죠. 보통 줄어들고 엄마들이 혼자 사시는 일도 많은데 어떤 일이든 우리 유학원이 엄마들하고 아이들, 뭐 아빠가 오셔도 마찬가지죠. 지역 정보도 없고 영어 언어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디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도 좀 적고 그다음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유학원이 딱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고 저희들이 뭐 15년 이상 뭐 뉴질랜드 교육청에서도 유일하게 인증하는 유학원이란 말이에요. 저희들 서비스나 이런 건 이미 검증돼 있고 다녀간 사람들이 옆에 이웃들하고 친구들한테 계속 소개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커진 거거든요. 네, 저희들이 한 30%는 사실 소개로 오시는 그렇죠. 이미 분들인 다녀가신 것 같아요. 분들이 뭐 네. 계속 야 여기 좋아 타우랑가 유학원 가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뭐 영어 못해도 다 살다 와 잘하다 와. 뭐 이러니까 엄마들이 용기를 내서 이제 찾아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된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어머님도 무료 교실, 영어 교실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은 영어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친구들도 뭐 새로 사귀잖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 앤드류 씨 지금 옆에 열심히 답변하고 있지만 네. 주말이나 방학 때 정기 여행도 다니고 뭐 물론 생활 불편 시설 네. 처리가 당연한 거고 익스트라로 뭐 공동 구매하고 같이 여행 다니고 아이들 여러 가지 자전거 뭐 바다 뭐 체험 여러 가지도 유학원에서 하고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유학원하고 타우랑가 지역을 선정한 거를 후회하시면서 가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제로 없습니다. 확실해? 네. 한 100집 중에 한두 집 정도 있지 않을까. 그동안 매년 뭐 한 50집 정도가 네. 교육한다고 봤을 때 저 교육한 집이 벌써 한 500집 정도는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중에서 아마 몇 집 빼놓고는 대부분 다 고마워하시고 네. 저희들 저희가 이제 학원이 크면서 이거 자체가 이제 체계를 굉장히 많이 잡았다고 생각이 그렇죠. 돼요. 이미 이제 나빴던 점들을 개선을 하고 자꾸 좋아지고 경험이 많아지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유학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경험이죠. 네. 이제 전문적인 이제 여러 네. 다양한 케이스를 보고 해결하고 학교 문제라든가 네, 병원 그렇죠. 문제라든가 네. 아니면 교통사고든 무슨 처리를 할 때 보면 과연 현지에서 얼마만큼 여러 번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갖고 있느냐 이게 사실 유학원의 파워죠. 가장 큰 그리고 이제 네. 중요한 게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오시는 거니까 모든 학교 선생님들, 모든 학교 교장 네. 선생님들하고 유학생부 매니저 우리가 그쵸. 1년에 한 번씩 매번 한국에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죠. 사실 우리한테는 그렇죠. 가장 엄청나게 이제 가까운. 긴밀하게 서로 얘기를 하고 저희가 몇 마디만 해도 다 이해를 해주는 그런 사이들이죠. 영향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뭐 안 되던 일도 사실 올리브 실장님이 한번 얘기하면 되게 네. 해주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는. 일종의 해결사거든요. 다른 그래서 한국에서는 학교에 그런 요청하면 안 되는데 사실 네. 뉴질랜드에서 우리 유학생들 아주 특별하게 네. 대접을 해요. 이제 학비도 내고 엄마들도 고생하고 음, 가족들이 헤어져서 이렇게 뭐 유학 음. 오는 이 엄마들의 마음 또 가족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조금 더 더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하죠. 해주려고 엑스트라 마일을 네, 가니까 계속 플러스로 하시죠. 해주려고 그래요. 그 네. 중에서도 사실 이제 우리 유학원 뭐 저희들하고 오랜 뭐 긴밀하게 네. 협력 관계를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학교에서 좀 거절하기 좀 어려운 힘들죠. 상황이죠. 친구가 돼버린 상황이죠. 좀. 너 때문에 해준다 이런 그죠? 것들이 사실은 많더라고요. 네. 이게 아직도 뭐 네. 약간 뉴질랜드는 약간 이 네트워크 인맥으로 굉장히 아주 중요해요. 옛날에 우리 한국의 약간 시골 느낌 뭐 이렇게 아는 사람이 소개했다 그러면 조금 더 싸게 주거나 막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아직도 뉴질랜드 문화가 사람이 다다 이렇게 얘기해. people, the people, people, people. 사람이 제일 우선이다. 그러니까 서로들 간의 관계나 존중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요. 돈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로 나랑 당신하고 좀 친하자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만큼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고.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거 그 내년에 저희 그 아내랑 저랑 직장에 얘기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한다면 네. 이게 싱가포르에서 내년에 아이들을 받는다는 게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게 언제쯤 확정이 될까요? 그게? 뉴질랜드입니다. 싱가포르 아니고. 그게 그거도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민감한 상황이죠. 좀 네. 기다리고 있어요. 못 빠지게.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까지 나온 소식은 교육부 장관이자 뭐 코로나 대응부 장관이 지금 크리스 히킨스인데 그 친구가 얘기한 게 내년 초는 유학생들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얘기를 나왔어요. 근데 정확하게 확정을 안 뭐 지어준 1월이냐 뭐 네. 3월이냐 4월이냐 이런 부분은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그것도 또 과연 7월에 나올 거냐 그런 정부 발표가 7월에 네. 나올 거냐 8월에 나올 거냐 9월에 나올 거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질랜드 1차 그룹, 2차 그룹을 지금 백신을 다 맞고 있고요. 백신을.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7월부터 백신을 맞거든요. 그래서 7월부터 8월, 9월 요 3개월 사이에 거의 뭐 전 국민의 75% 이상이 맞는다라는 상황이 되면 아마 그 8, 9월 늦어도 그 정도 되면은 우리가 정부에서 어떤 뭐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항공편 좀 여쭤보려고요. 가게 되면 남편은 뭐 한 달 단위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네. 것 같은데 한 달은 뉴질랜드에 있고 한 달은 한국에 있고 그랬을 때 타우랑가 가는 길이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가는지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그것 좀 네네. 알고 싶어요. 네. 한국에서 지금 오클랜드까지 대한항공을 타면은 11시간 걸려요. 그래서 밤 새워서 이렇게 와요. 오클랜드 공항에 내리면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옆에 이제 국내선 공항으로 가면은 한 빨리 사면 50불에서 100불이에요. 편도가. 그러니까 왕복으로 치면은 뭐 한 4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짜리 국내선 비행기를 타면 30분이면 타우랑가 공항에 내리고요. 처음에 오실 때는 이제 보통 아빠들은 그래서 뭐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혼자 짐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선 타고 내려서 국내선 타고 이렇게 오셔도 되는데 가장 편한 방법은 뭐냐면 아빠들이 오실 때 저희들이 셔틀 택시가 있어요. 공항하고 타우랑가하고 왔다 타우랑가 집에서 공항으로 가고 공항에서 타우랑가 집까지 도어 투 도어 서비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인 한 명당 100불이니까 한 8만 원 정도 되거든요. 편도에. 그래서 내리면 바로 택시기사가 이름표 들고 있으니까 그분 만나서 2시간 반 정도 3시간 이내면 공항에서 타우랑가 집까지 다이렉트 서비스가 됩니다. 셔틀 택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올 때는 아빠들이 짐이 많기 때문에 올 때는 셔틀 택시 타고 이게 타우랑가 집에 오고 갈 때는 짐 다 놓고 아빠들만 이제 몸만 가실 경우는 타우랑가 공항에서 국내선 비행기 예약해서 30분 만에 오클랜드 가서 오클랜드 국제선 타고 이제 한국으로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이제 뭐 엄마들이 차 가지고 공항으로 직접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한 뭐 2시간 반, 3시간 정도면은 뭐 오클랜드 공항에 가시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런 거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항공기는 뭐 아빠들이 인터넷으로 다 들어가서 예약하실 수 있을 거고 셔틀 택시 예약은 유학원에서 다 해줍니다. 뉴질랜드 셔틀 택시도 있고 한국인 셔틀 택시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옵션을 봐가지고 제일 편한 대로 저희들이 예약을 해드립니다. 도움이 됐나요? 아빠가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려면 마일리지 엄청 들어갈 텐데 여기가 좀 멀어요. 이게
세계 지도 보면 이렇게 짜부러뜨려 놔가지고 이렇게 가까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원이잖아요. 그래서 한 11시간, 그러니까 LA는 가는 시간이나 여기 뉴질랜드 오는 시간이나 거의 비슷해요. 11시간 걸리기 때문에 아빠가 한 달에 한 번은 조금 비행기 값도 비쌀 테고 그죠. 한 번 오셨을 때 석 달을 기준으로 하시는 게 제일 차라리 좋긴 그게 해요. 나을 것 같아요. 석 달에 한 번씩 오시는 대신에 좀 더 길게 있다 가시는 게 더 낫지 뭉쳐서 않을까. 석 달 여기 계시고 한국 석 달 있는 게 사실은 좀 가능하다면. 가능하시다면 네, 그게 좀 맞지 네. 않을까. 답변이 시간이 이제, 됐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선 소득세가 없잖아요. 저희가 낼 수 있는. 그렇죠. 그랬을 때 뭐 외국인들은 신용카드나 네. 체크카드 이런 건 어떻게, 은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행 좀 아, 네.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여기 오시기 전에 저희가 비자를 다 받아가지고요. 그 비자를 가지고 은행에 약속을 잡아놔요. 그래서 오시면은 여기 나라 은행 계좌를 열게 돼 있어요. 근데 조건이 1년 이상의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만 여기 은행을 개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시기 전에 이제 저희가 예약을 미리 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시자마자 저희가 은행에 가서 여기 나라 이제 계좌를 하나 트시고 그 계좌 번호로 여기 생활비를 송금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카드가 있어요. 이제 네. 은행 계좌를 오픈을 하면 이제 외국인들은 사실 요즘 까다롭게 봐요. 그래서 네. 비자가 아까 얘기한 대로 1년 이상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은행 이제 외국의 뉴질랜드 은행의 시중은행의 계좌 번호를 만들면 일단 현금 체크카드 또는 요즘에 한국에는 뭐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현금 직불카드 있나요? 데비카드라고 그러거든요. 뉴질랜드에서는. 그러니까 현금 직불 카드인데 신용카드 온라인 신용카드 기능이 들어있는 카드도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현금 직불 체크카드나 또는 그 데비카드, 신용카드 기능까지 얹어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지고 내 통장에 이제 돈이 이제 들어오면 거기 그 카드만 갖고 계속 어느 가게나 다 긁으시면 돼요. 온라인으로 살 때도. 근데 이제 한국에서 갖고 오는 신용카드 있잖아요.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가장 많이 씁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데는 받는 데는 없고 가맹점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보통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 한국에서 갖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어느 가게나 다 다니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따로 뉴질랜드 신용카드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거래 내역이나 뭐 신용도가 있어야 신용카드가 되오니까 일단은 뉴질랜드에 만들어진 엄마 통장에 아빠들이 돈을 송금해 주시면 엄마들은 이제 그 아까 현금 직불 체크카드 있잖아요. 그것만 그걸로 가지고 이제 인터넷에서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시죠. 계속 쓰시면 되는 거죠. 그 카드를. 뭐 가디언 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여기서 돈을 버시는 분도 계세요. 아르바이트도 가능해요. 주 20시간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시간 동안은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뭐 막 많지는 않지만 네, 제가 그 조건 전환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잡 오퍼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지금 이제 직업을 주겠다고 전제하에 저희들이 비자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20시간까지는 일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우리가 한 2개만 더 받을까요? 네. 우리가 너무 설명을 잘했나요? 아마 개인적으로 톡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렇게 하는 중에도 지금 카톡은 제가 계속 예. 울리고는 있습니다. 제 카톡은 예. 계속 오고 있는데 지금 가면서 막 한국에서는 네. 이제 뭐 초등학교도 학군이 있다 보니 네.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위해서는 그 학군 근처에서 살잖아요. 네. 네. 아까 어제 전화 드릴 때 뭐 얘기하다 보니 뭐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뭐 가성비 괜찮은 파이스파 쪽으로 하더라도 뭐 베들레헴 초등학교를 간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생각하다 보니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주거지랑 학군이 일치해서 뭐 맞습니다. 키위 친구들하고도 같이 지내고 하는 게 제일 맞아요. 좋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사실 여기 공립학교는요 전부 평준화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가시든지 그 수업의 레벨이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스팟 하시면 저희들이 보통 그린파크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죠. 타우리코 스쿨도 있고 타우리코도 있고요. 바로 그 네. 옆에. 그러니까 뭐 굳이 파이스파 사는데 베들레헴 초등학교까지 다닐 이유는 없다는 없어요. 거죠. 네.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베들레헴 동네에 가서 베들레헴 초등학교 가면 되고 네. 가능한 학교랑 가까운 그쵸. 집을 찾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학교를 정하고 그 학교 주변의 동네에서 집을 구하는 집도 있지만 거꾸로 네. 하시는 집도 솔직히 있어요. 네. 난 베들레헴 가서 살 거야. 그럼 베들레헴 집을 정하고 거기에 있는 학교 근처에 학교를 중에서 가는 거죠. 고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이 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오랑가는 사실 한 동네다라고 보셔도 나는 좋다고 보거든요. 이게 뭐 운전해봐야 10분, 20분 뭐 이 정도 사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가능하면 학군하고 학교, 초등학교는 이렇게 뭉쳐서 맞추려고 하시는 하죠. 게 왜냐하면 뭐 친구들이 그 근처에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학군 안에 집을 구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요. 저쪽 망가누이나 베들레헴 쪽은 렌트집이 잘 안 나온다 하시지만 어. 그래도 구할 수 있는 거죠. 뭐 만약에 가구를 돈을 포기하고 많이 주면 구할 수 있어요. 비싼 집을 구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뭐 700불이나 750불짜리까지도 난 할 수 있어. 뭐 한 달에 250만 원 정도까지는 쓸 수 있어. 뭐 이러면은 조금 여유가 있죠. 아무래도 뉴질랜드 애들이 그 정도 가격이면 렌트를 안 얻어요. 뉴질랜드 아이들이 550에서 600불짜리 얻을 때 나는 600, 뭐 700불짜리 얻을 거야. 그러면 경쟁률이 사실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렌트집 물량도 적어지는 대신에 렌트비도 조금 올라간다라고 예상을 하면 구할 수는 있죠,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집에서 사시는 걸 저는 권해요. 사실 우리 집이 뭐 그렇게 좋은 사실- 집은 아니지만. 사실 아이디얼리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요. 저희들이 한 9개월쯤에 9월 달쯤에 정부 발표가 나고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게 되면 여기 가시는 분들의 집을 귀국하는 집. 귀국하는 집하고 맺어져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시는 게 이상적일 거예요. 그게 원래는 제일 이상적인 거였는데 지금 현재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좀 이렇게 어긋난 거죠. 네. 그때 보면 아마 집도 이제 아마 이제 9월 달 되면 여기서 연말에 귀국하는 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0집 정도는 아마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유학 연장해서 원래는 작년 연말에 귀국해야 되는 집도 한국에 안 가고 여기서 유학 연장을 해서 조금 오래 지내시는 가족이 많아요. 한국보다 여기가 더 안전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는 귀국하시는 집들이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에 자기 사는 집 사진, 뭐 차, 살림 사진 이런 거 다 카페에 올리면서 통째로 인수하실 분 찾아요라는 것도 올라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중간에서 한국에서 이제 이 집은 어때요? 뭐 저 이 집에 관심 있어요. 그러면 요 집 상태하고 한국의 엄마하고 이게 저희들이 유학원이 중간에서 좀 이렇게 체크해서 이렇게 좀 도와주거든요. 인수 인계하는 날짜부터 시작해서 집 계약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업들이 이제 9월에 정부에서 뭐 1월부터 들어와라. 그리고 9월 달부터는 그럼 그 발표 나자마자 여기 계시는 집들은 한국 귀국할 집들은 자기 집들 다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한 40, 50집 정도 만약에 중에서 고르실 수 있는 학교 거죠. 근처에 있는 집 위주로 두세 개 중에서 뭐 내 거를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먼저 그다음에 계약하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거의 마무리가 다 하셨나요? 됐나요? 우리가 뭐 이번에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시작이죠. 우리가 이제 뭐 보이스톡도 요즘 네. 너무 잘 되고 카톡도 잘 되고 그러니까요. 네.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네. 그리고 뭐 일단 카톡을 드릴 때 보통 몇 시에 한국 시간으로 몇 시에 드리면 편하게 받으실 수 있나요? 여기가 3시간이 빨라요. 지금 한국에 지금 오후 2시인가 3시죠. 3시죠. 저희는 여기 6시 15분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 예. 빠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받아요. 한국에서 가능한 오후 6시 전에만 주시면 제가 집에서 가서라도 다 받겠습니다. 예. 9시 넘으면 저도 좀 자야 되니까. 네. 뭐 카톡 문자 주시면 되고요. 또 네. 뭐 마지막 뭐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시나요? 네,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하시죠. 그죠. 오늘 뭐 1차, 2차 우리 총 네. 뭐 4시간 동안 꽤 했는데 오랫동안 저기 계속 듣고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루할 오늘 수도 있었을 수고하셨어요. 텐데. 자, 나중에 우리 다시 또 뉴질랜드에서 만나요. 봬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들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그 계속 앉아서 힘들었어요.